안녕하세요. 짱짱이다의 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날씨가 여름이라고 해도 그닥 덥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윤달이 껴가지고 그렇다네요. 여름도 좀 늦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저 위에 지방에는 늦봄이라고 할 정도로 저녁에는 선선해서요. 밤에 기온차로 또 다시 물이 드는 아이도 있다라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정도로 아직은 견딜만 하죠.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돼서 열대야라든가 고온현상, 때약볕, 엄청나게 더울 여름이 늦게까지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항상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맘님들께서는 일기예보를 끼고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그 중에서도 예뻐 보이는 아이들도 역시 있지만 여름에 더위에 고온에 고온다습에 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유독 강한 아이들 있죠. 아주 햇빛과 고온에도 강한 아이들 또 한두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봤습니다. 주말에 또 비 예보가 있어요. 한 이틀 정도 잠깐 반짝하게 햇님의 얼굴을 아이들이 보곤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비를 맞추고 나서 또 이번 주 주말에 또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거리대 덮개 뚜껑을 또 덮고 있으려면 또 밖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줄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리대에서 많이 예뻐진 아이들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여름에 약한 다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바란다 거리대 영상에서 많이 낯이 익었던 아이들이죠. 위에서만 찍고 분을 들어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가지고 금요일날 빗물을 한껏 먹고요. 아주 정말 예뻐졌어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예뻐져서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또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날 밤이라 몇몇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 아이 마디바죠. 빗물을 먹었어요. 이 마디바는 여름에 요 간 라인에 붉은빛을 더 진하게 물이 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아이는 올해서부터 키웠잖아요. 그런데 주름이 조금 더 올 때보다 간 것 같고요. 빗물을 먹어서 그런지 아주 건강한 모습이 너무 예뻐요. 또 이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아이들 너무 말린다 하고 야단을 치셔서 요렇게 예뻐졌다라고 보여드리려고요. 요 마디바도 그닥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 강한 것 같고요. 또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는 것 같답니다. 유일하게 다른 다육이는 여름에 물이 빠지는데 이 마디바는 여름에 물이 든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여름에 강한 아이들 중에서 또 예쁘고 물 좋아하고 또 햇빛에 웬만해서는 화상을 입지 않는 아이 중에 하나가 당인이에요. 지금 미니 당인인데요. 제가 큰 당인은 지금 농장에 가 있어요. 예전에 초보 때 데리고 와서 키웠던 아이 토분에 그대로 납니다. 올 봄에 분갈이를 못 해가지고 큰 아이는 농장에 가 있는데 집에 있는 요 미니 당인이요. 빗물을 그대로 맞추고 또 햇빛에 내놓고 또 물을 넉넉하게 주어도 이렇게 잘 자라면서 아주 건강하고요. 햇빛에 화상을 잘 안 입는 그런 여름에 강한 다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주제가 약한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일단 먼저 강한 아이들부터 요 휘성금이죠. 물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제가 그랬죠. 며칠 만에 물이 빨갛게 들었다가 또 며칠 만에 물이 또 싹 빠졌다가 하는 아이라고. 그런데 물도 좋아하고 햇빛에도 아주 강한 아이라고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요.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는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간이 가늘은 아이들 있죠. 여기 줄기. 목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줄기가 가늘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셔야 돼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요. 물론 양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물을 이런 아이들은 굶기시면 이 가는 수간이 뭐라 그러죠? 고스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바싹 말라버리면 이 아이는 고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이 아이의 관건인데 이 아이는 거리대에서 땡볕에서 차광을 하지 않아도 강한 햇빛에 강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대에 내내 있는데 화상 자국 하나 없이 정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고온에 강하니까 물도 조금씩 챙겨주시고 또 그닥 화상 걱정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답니다. 빨갛게 라인을 치면 아주 정말 예쁜 아이예요. 물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또 가을 되면 엄청나게 예뻐질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햇빛에 강한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원래는 비치후리대예요. 비치후리대는 햇빛에 강하고 물도 좋아하고 여름에 강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비치후리대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 또 많이 보여드려서 그런 종류 중에 이렇게 비치후리대를 닮은 아이들 있죠. 입장이 녹빛이 있고 입장이 넓으면서 붉은색 라인을 치면서 교배종이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여름에 강한 아이들이에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이 아이는 개나리라는 아이고요. 요 뒤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스노우라는 아이, 이 아이도 아주 햇빛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빗물을 흠뻑 맞춰도 별 탈이 없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랍니다. 요 빛감이 이 아이는 아주 빠지지도 않고 너무 예쁘죠. 요렇게 이꼬지 입장에 아가가 하나 살짝 나오고 있어서 요 위에 올려놓고 베란다 거리대에 그냥 내놨는데도요 전혀 뭐 상처 자국 없이 입장이 깨끗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 초보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런 입장이 연두빛을 띠면서 이렇게 꽃 모양을 하는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거의 이름표를 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데 이런 모습을 한 다육이들이 대부분 여름에 강해요. 햇빛도 강하고 병치레도 별로 없고요. 물도 또 좋아하고요. 이 아이는 멜로우 옐로우라는 아이랍니다. 거리대에 계속 있었는데요. 웃자람 없이 물은 여름이라 좀 빠졌지만 그래도 살짝 라인이 있죠. 가을 되면 간 라인이 저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도 여름에 아주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아이는 아주 많이 키우고 많이 알고 계신 아이죠. 이 아이 펜지예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펜지도 햇빛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굉장히 고온에 강한 여름에 강한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 가운데 그 위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서 자구가 하나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이렇게 제가 화분을 돌려놓고 이 모습을 본답니다. 근데 이 펜지가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이렇게 입장이 연두빛이 있는 아이들, 형광빛의 연두빛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런 아이들이 여름에 아주 강한 아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또 제가 또 키워봐도 그런 것 같고요. 화상을 잘 안 입어요. 물론 이제 봄볕부터 적응을 시켜야 되겠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여름에 약한 아이들이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에 약한 아이들은요. 대부분이 요 앞에 보이는 철화 종류 있죠.
철화가 여름에 약해요. 이 아이는 청전무란철화라는 아이랍니다. 여름에 약간 까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화 종류가 왜 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아이는 턱시판 철화예요. 아주 예쁘게 잘 자랐죠. 많이 컸죠. 아주 요 분에 작다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분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어요. 물을 아주 마디게 주면서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키가 조금 컸죠. 이렇게 땅에 딱 붙어 있었는데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아주 건강하니 빛깔도 자체적으로 보라보라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병치레 없이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고온에 이 아이들이 약하다고 해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아이들은 농장에 분갈이 못한 아이들은 농장에 하나씩 둘씩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 여름에 약하다고 하우스를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농장의 키핑장, 저는 키핑까지는 아니에요. 농장에 그냥 자리 한 켠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다가 잠깐 아이들을 보관하는 개념으로 맡겨놓고 요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농장 하우스 안이 지금 35도, 40도를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워요. 거기서 있는 아이들 하엽 정리 1시간 정도만 하면은요, 땀이 비 오듯이 한답니다. 그렇게 더운 곳에서 아이들이 있는 게 마음이 또 불안해가지고 제가 못 갖다 맡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마음을 하루에 12번도 더 갈팡질팡 하는데요. 요 철화가 그렇게 또 약하다고 하니 또 한여름에는 또 오히려 베란다가 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어서 아직도 못 보내고 이렇게 끼고 있답니다. 이 철화는 요 잎 자체, 철화 자체가요, 이렇게 변이종으로 어린 잎이 나와서 철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요 잎이 어리기 때문에 여름에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청전무란도 아직 빛감을 빼지 않고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아주 걱정스럽답니다. 요 턱시판 철화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턱시판은 그래도 그닥 강한 것 같아요. 거리대에 햇빛만 많이 주어준다 하면 그닥 까닥 피르지 않고 잘 자라는 아이인데 철화가 약하다고 하니 또 이 아이도 아주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약한 아이들이 철화 종류도 첫 번째로 있고요. 또 하나는 금다육이죠. 금다육이도 여름에 약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육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언제나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살구미임금 많이들 키우시죠? 요 아이 제가 거의 물을 주지 않고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아주 여름에 약하죠. 고온에 약하다고 하기보다는 고온 다 습에 약해요. 습에 약한 아이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아주 불안불안하게 보내지 않고 그냥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을 아주 마디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요 아이도 지금 살짝 이렇게 웃자라 있죠. 살구미임금이 웃자람에 대마왕이잖아요. 그런데 물음도 잘 오고 또 입장도 뚝뚝 잘 떨구는 아이 중에 하나죠. 아주 까칠한 아이죠. 요 예쁜 모습에 또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많이들 데려오시곤 하시는데요. 요런 금다육이도 여름에 좀 약해요. 고온에도 약하고.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물을 마디게 주시고 가급적이면 직광보다는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통풍이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서 올여름 무사히 이런 금다육이도 잘 키우시기를 기원한답니다. 이런 금다육이도 약하고요. 제가 저 뒤에
멀어서 분도 무겁고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많이 컸죠. 제가 호패봉랑은 살짝 아파서 농장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 농장에 보냈어요. 이제 그 농장에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회복을 시키고 요양을 시키려고 보냈고요. 요 원종 방울복랑금하고 요 방울복랑금은 아직도 건강해요. 입장에 티 하나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요 아이는 라인에 핑크색 라인이 또 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많이 컸어요. 화면으로 보셔서 처음 올 때보다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이 실제보다 화면상보다 크기가 엄청 컸답니다. 이 아이 입장이 한 6장 정도 달렸을 때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4, 15개 뭐 그 정도 많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이렇게 가운데 올금으로 입장 2개, 4개가 올금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랍니다. 올금이 조금 이 녹빛이 섞여 있는 요런 금보다는 이렇게 노란빛만 있는 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을 잘 견뎌줄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또 열심히 키워봐야겠죠. 이 아이들 처음에 데려올 때 저 못 키운다, 겁난다 했을 때 이웃님들이나 댓글로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잘할 수 있을 거다, 열심히 키워봐라 하고 댓글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저냥 잘 관리를 하고 키우고 있어요. 또 올여름만 무사히 난다면 조금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답니다. 이 아이는 모주로 한번 키워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금다육이 이런 아이들이 고온 다습에 입장을 뚝뚝 떨군다. 뭐 많이들 귀에 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방울복랑과 라울. 저 옆에 또 라울이 있죠. 저희 집에 있는 라울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 한 아이를 조금 데리고 나왔어요. 또 2아이는 또 농장에 가 있고요. 이 아이도 물을 아주 마디게 거의 안 주다시피 거리대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여놨어요. 그런데 아직은 입장을 떨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아직은 30도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습해서 그렇지 습도는 높았는데 저녁에는 선선해가지고 그럭저럭 유지를 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올 이제 늦여름이 걱정이긴 해요. 근데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 약한 대표적인 아이 중에 라울과 방울복랑금이죠. 반그늘에서 키워야 된다. 뭐 통풍이 잘 되는 데서 키워야 된다. 뭐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화면에 보이는 아이 아주 예쁘죠. 여름에 약한 아이들 중에 또 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 부용이에요. 말하자면 털복숭이 아이들.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털복숭이 아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제가 털복숭이 아이들을 여러 데리고 있어요. 뭐 올토이도 있고 월토이도 있고 저 뒤에 금황성, 부용하고 아주 많이 닮은 금황성이랍니다. 금황성도 부용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주 녹빛의 아주 붉은색 라인을 아직까지는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거리대 한번 나가지 않았어요. 그 햇빛이 오전 햇빛이 싹 드는 곳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요. 털도 포송포송하고 입장이 아주 깨끗하니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예뻐요. 아주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말도 못해요. 또 요 부용도 제가 수영이 딱 벌어져 가지고 올 봄에 여기다가 모아서, 이 아이는 합식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영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자구가 또 이렇게 뽀송뽀송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털복숭이 아이들도 여름에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오랜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기억하시죠? 이 아이 테디베어랍니다. 테디베어 한참 전에 보여주고 정말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죠. 테디베어 저 안쪽에서
베란다 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또 월터이도 있는데 아직 지금 오늘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털복숭이들만 싹 모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테디베어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자고 솟은 거 있죠. 여기 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만큼 키가 큰 거예요. 이쁘죠? 빛깔도 예쁘고 여름인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또 여름에 약하다고 하니까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서 이 모습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털복숭이 키우시는 분들, 초보님들 계시다면 고온에 내놓지 마시고 밖에 내놓다 하더라도 반드시 차광을 해주든지 아니면 오전 햇빛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통풍. 통풍은 10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약한 아이들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테디베어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정말 예쁘죠? 또 네 번째는요. 동영다육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왔어요. 화이트 그린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엽이 잔뜩 졌죠.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2개로 분질을 하면서 하엽이 잔뜩 졌는데요. 이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되냐 하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도 이 화이트 그린은 오래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하엽 정리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가을에 9월 달 말쯤 분갈이 할 때쯤 해서 하엽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고수님께 배웠어요. 또 요 하엽이 또 요 아이의 멋스러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잠을 자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화근은 이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답니다. 엄청나죠? 하엽이 그대로 반그늘의 안쪽에 그렇게 지금 두고 있답니다. 얼음 땡하고 그대로 있어요. 또 요 화이트 그린이 도들레약과 아이들 잠자는 동영다육들이 여름에 약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입꼬지 아이들 모아서 모듬 심기 한다 하고 보여드린 아이들인데요. 이 모듬 심기가 약하냐 그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고온에 열대야에 약하답니다. 이렇게 어리고 아가들은 어디든지 뭐 겨울에 냉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 고온에 또 특히 약해서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또 요런 아이들도 잘 관리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렇다고 해서 안쪽으로 두시면 안 되고요. 약간의 햇빛도 필요해요. 오전 햇빛이면 좋겠죠. 그리고 노지에서 만약에 키우신다 하면 반드시 차광을 해서 여름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을 가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름에 약한 다육이, 철화 종류, 금다육이 종류, 또 털복숭이 아이들, 동영다육, 그리고 어린 다육, 아가 다육들 그렇게 5가지를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온 현상이나 열대야 현상 이럴 때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가을에 또 예쁜 모습을 보셔야 되잖아요. 장마철엔 그래도 습도가 높기는 하지만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럭저럭 조금은 수월했다 싶을 정도의 그런 날씨였어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윤달이 끼어가지고요. 10월 달까지 더워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비는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 관리 잘 하셔서 가을에 또 더 예뻐지는 모습을 꼭 반드시 보셔야죠. 그렇다고 초보님들 여름에 고온에 녹아내린 아이들, 말라가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뭐 웃자라기도 하고 여기서 또 도태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다른 아이들 이꼬지해서 또 심어주고, 또 저기서도 한쪽에 얼굴이 녹는다 싶으면 또 가을에 또 이렇게 모듬 심기, 모아 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수영을 잡아서 다시 키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육생활은 늘 그래요. 고수님들도 하루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하루에 싹 내려앉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까칠한 여름에 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거리대에서 예쁜 아이들 또 주말에 또 다시 또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짱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사랑합니다.